지난 몇 주 동안 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국 정부가 전례에 없는 대규모 캠페인을 통해 중국 소유의 공장과 기업, 특히 재활용 철강 및 건설 산업을 대거 폐쇄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약한 지진 이후 태국 국가감사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었다. 초기 조사 결과 단순한 기술적 오류뿐 아니라 품질이 낮은 철강 공급망 불법 하청업체, 그리고 태국 산업에 깊이 침투한 오염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왜 태국 정부는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까? 이 캠페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태국 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태국에서 진행 중인 전례에 없는 FDI 청소 작전을 깊이 분석하여 회색 FDI와 깨끗한 FDI 단기적 발전과 장기적 경제 전략 사이의 새로운 게임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태국이 중국 공장들을 대거 폐쇄한 근본적 이유. 지난 20년 동안 태국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점차 중진국 함정에 빠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섬유 기초, 철강 1차 화학 등 기존 산업은 기술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었다. 값싼 FDI에 의존한 개발 모델은 오염 불평등 경제 의존도를 초래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태국은 미국과 EU의 관세 장벽을 피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 FDI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다. 이들은 낡은 기술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했다. 5년간 느슨한 규제의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정권 NCPO 시기 태국은 FDI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는 중국의 회색 공장 유입을 부추겼다. 노후화된 철강 재활용 공장 플라스틱 화학 산업은 투자 특혜와 환경 기준 완화를 악용하며 오염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 이들 공장은 태국의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저임금 일자리만 제공하고 기술 이전은 없었으며 이익은 역외로 유출되었다. 이는 환경 파괴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며 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감사원 건물 붕괴 신뢰 위기의 정점.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는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라 FDI 관리 실패의 상징이었다. 중국 하청업체가 제공한 저질 철강과 구조적 결함은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분노와 서방 파트너의 압력은 태국 정부로 하여금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미중 아세안 지정학적 경쟁. 아세안 내 미중 경쟁은 FDI 전략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회색 FDI를 계속 수용하면 태국은 EU의 탄소세나 미국의 무역 특혜 상실 위험에 직면한다. 반면 첨단 기술과 친환경 FDI로 전환하면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 반도체 AI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청소 작전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라 아세안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에서 중요한 한 수였다. SSO의 수소의 캠페인 FDI 주도권 회복. 2022년 이전 태국은 FDI 유치가 많을수록 좋다는 전형적인 신흥국 사고를 따랐다. 하지만 환경 악화, 저질 일자리, 국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이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다. 아카나트 프롬판 에이카나트 프롬판 장관은 이를 인식하고 쏘쏘이 캠페인을 통해 FDI 정책을 전면 재구성했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위반 공장을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이 산업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철강 플라스틱 화학 산업은 중국 기업에 의해 원료부터 유통까지 장악당했고 태국은 시장 가격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이익 세탁과 세금 손실도 심각했다. 쏘쏘이는 투명한 투자 심사, 엄격한 환경 노동 기준 설정 소유 구조 규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법적 조치로 전환. 과거의 형식적인 행정 조치와 달리 쏘쏘이는 강력한 법적 접근을 채택했다. 산업부, 법무부, 국세청, 환경부가 협력하여 기업의 실제 소유 구조를 조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춘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감시와 데이터 제공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었다. 특히 중국인을 대신해 명의만 빌려준 태국인 임원들을 법정에 세우며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 우선 청소 대상 산업. 태국 내 중국 FDI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캠페인은 우선 4가지 산업에 집중했다. 저가 철강 건설용 철강의 약 50% 장악 플라스틱 화학 재활용 높은 오염 위험 산업 폐기물 건설 하청 품질 관리 실패의 정점. 1년간의 초기 결과는 놀라웠다. 30개 이상의 철강 재활용 공장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120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300명 이상의 지역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다. 서방, 일본,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며 전기차와 제약 산업에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FDI 정책 전환의 충격.
2025년 5월 28일 나용성의 국가감사원 신축 건물이 약한 지진 후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는 정부 소유 건물이 건설 품질 문제로 붕괴된 최초의 사례였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레일웨이의 자회사가 하청을 맡았으며 구조 벽 두께가 설계 대비 3분의 1, 60cm에서 25cm로 줄어들고 저질 철강이 사용된 것이 원인이었다.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실종되며 정부의 신뢰는 큰 타격을 입었다. 회색 FDI의 체계적 문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회색 FDI의 필연적 결과였다. 중국 하청업체는 자사공장에서 공급한 저질 철강을 사용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를 변경했으며 입찰과 품질 감독 과정은 조작되었다. 지역 당국의 감독은 이익 네트워크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는 회색 FDI가 원자재부터 시공까지 공급망을 장악한 결과였다. 붕괴 이후 태국 언론은 중국 회색 FDI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여러 지방정부는 중국 하청업체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모든 중국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이유는 철강 품질 관리 미흡, 수입 규제를 경고했고 미국은 민간 기업의 중국 하청업체와의 협력 리스크를 재평가하라고 권고했다. 일본과 한국 은행들은 중국 FDI 관련 프로젝트의 리스크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태국 정부의 대응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아카나트 장관과 내각은 회색 FDI 관리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숫소이를 확대하여 건설 자재 공급망 전체를 정화했다. EU, 일본, 한국과 협력하여 기술 표준을 개정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추진했다. 이는 태국이 FDI 관리에 있어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였다. 태국-중국 관계 유연한 우호에서 전략적 신중함으로 지난 10년간 태국과 중국은 유연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은 태국을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태국은 중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여겼다. 하지만 회색 FDI와 감사원 붕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태국은 이제 협력을 유지하되 경제 주권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신중함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이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피하고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부 회색 FDI는 라오스나 미얀마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이를 기회로 삼아 태국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와 AI 투자 패키지를 가속화하고 EU는 기술 협력을 제한하며 일본과 한국은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내 태국의 위상과 교훈. 태국의 숫소이는 아세안 내 FDI 경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느슨한 규제가 아닌 품질 높은 FDI를 유치하는 국가가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태국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공 시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세안 전체의 FDI의 새로운 표준을 형성할 것이다. 투명하고 친환경적이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기여하는 FDI. 태국 산업의 미래. 에수소이는 태국을 전략적 전환점에 세웠다. 성공한다면 친환경 고품질 FDI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패하면 FDI 유입이 중단되고 GDP 성장이 둔화되며 서방과 중국 양측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성공의 조건은 정치적 일관성, 국내 산업 지원 첨단, FDI 유치 법적 지방 관리 개혁이다. 이를 통해 태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세안의 3대 첨단 산업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실패 시나리오와 잠재적 리스크. 개혁 의지가 약화되거나 이익 집단의 방해로 회색 FDI가 새로운 형태로 재진입하면 태국은 서방의 탄소세 및 ESG 기준 강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첨단 FDI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아세안 내 태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것이다. 베트남과 아세안에 주는 교훈. 베트남은 현재 태국이 5년 전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중국 FDI가 저부가가치 산업, 섬유 철강, 플라스틱, 저급 전자부품에 집중되고 품질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 회색 FDI를 걸러내지 않으면 공급망 조작, ESG 기준 미달로 인한 서방의 무역 장벽, 고급 산업 파트너의 신뢰 상실 위험이 있다. 태국의 사례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FDI 경쟁의 시작을 알린다. 느슨한 개방이 아닌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가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